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의원입니다. 먼저 법원 행정처장께 과거 그 대법관 시절에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여하셨지요? 네.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때 소부에서 의견이 갈렸기 때문에 전원 합의체로 회부된 거는 맞습니까? 그거 역시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는 또 최종적인 판단에 이르는 과정이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반론으로 말하면 하여간 소부에서 대법관 사이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 전원 합의의 심리가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전원 합의체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분의 대법관이 관여하셔서 결론을 내리시지요? 그럼 네. 보통의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건의 결론을 이끌어 가시거나 유도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우리 대법관 전압 회의 구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을 했던 익산시장 관련한 사건과 이 이재명 지사 사건이 좀 달라서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지사 사건에는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실관계에 관해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 공격적인 질문이나 의혹의 제기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상대 후보자의 재질문이나 반론이 충분히 가능하고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실제 상대방은 후속 질문을 통하여 추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맞습니까? 네, 판결문에 이렇게 담아 있습니다. 예, 그에 비하면 익산시장의 판결은 이렇게 돼 있네요. 두 차례의 방송 토론회에서 상대방이 어떤 사업자를 내정해 두었다가 나중에 뒤집고 변경하였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본인이 적극적인 내용을 발언한 것으로 돼 있는데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익산시장 사건은 제가 잘 모릅니다. 예. 대법원에서 당시 연구관의 그 검토 보고서에 2012년 미국 연방 대법원의 알바레즈 사건 판결 등 미국 판결도 참조하셨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반론은 뭐 다양한 외국 사례 같은 것들이 언급은 될 수는 있겠죠. 이 보고서 자체에. 예. 네. 그 미국 오하이오주 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금지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연방 대법원에서 이런 내용을 설시를 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진실을 정부가 결정하는 걸 원치 않는다. 정부는 이런 권한으로 비판 세력을 탄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에서는 유권자가 결정권을 행사해야 된다. 관련해서 이런 내용도 있네요. 정치 공간에서는 다른 어떤 영역보다 표현의 자유가 강하게 보호돼야 되고 처벌 가능성 때문에 활발한 토론이 위축되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 선거 때 한 말의 허위 여부를 따져 처벌하게 되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선택적 기소를 할 위험도 있다. 저는 이재명 후보에 관한 이 공직선거 위반 사건의 다수 의견에 동의합니다. 바로 이런 취지로 동의하는 생각인데요. 처장님, 국민이 선거로 뽑은 선출직 공직자를 행정부 소속의 수사기관 그리고 사법부가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견해신가요? 전 개인적 견해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기사 사건하고 무관한 일반적인 주제라고 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제가 갖고 있는 헌법관으로 보면은 대단히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허위사실 공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유죄가 된다면 그 양형상 이 공직선거법에는 일정한 유죄가 되면 양형을 정해놓고 100만 원을 이상이 되면은 당선 무효가 되는 연동구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벌권의 개입 그리고 유무죄에 따라 가지고 유권자의 의사가 번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대단히 단정적으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입법론적인 고민이랄까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